자, 11회 해석할게요. 자, 1번, 2번이랑 8번 이후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별로 여러분들 해설을 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해설이 잘 돼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설만 봐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높아심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B 배지는 루리아 베르티니가 만든 원액세포의 배지입니다. 지식형이죠. 진액은 키울 수 없습니다. 틀리고. 자, 이 배지 10ml가 있는데, 여기에 10 마이크로리터만 따서 콜로니를 셌는데 그 콜로니가 10개였대요.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리터 안에는 10개의 콜로니 포밍 유닛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농도를 물어봤을 때 단위를 밀리리터로 물어봤죠. 1밀리리터는 1000 마이크로리터니까 분자 분모에 100씩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0 CFU per ml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위 배지 안에 대장균 수는, 위 배지라고 하는 건 그 10ml 안에 얼마만큼의 배지가 들어있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정확히 물어봤어요. 위 10ml 안에 배지에는 대장균이 얼마큼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1ml 안에 1000개가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10ml 10ml 안에는 10,000개의 콜로니 포밍 유닛이 들어있겠죠. 끝. 자, 그림은 세균의 생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임용고시 기출 문제를 제가 변형을 시킨 겁니다. 자, 우리 생장 곡선 아예 외우라고 했죠? 생장 곡선을 이제 로그 스케일로 나타냈을 때 숫자가 별로 변하지 않아 보이는 스테이지를 레그 스테이지, 그 다음에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시기를 로그 스테이지. 여기서는 직선적으로 증가하지만 y의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 생장기로 보셔야 되고, 얘는 C 시기는 정지기,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내려오는 시기를 사멸기. 이거라고 했죠. 세균을 배치 컬처하면, 원래 문제는 더 정확히 나와 있었는데 좀 간단히 낸 거죠. 배치 컬처하면 이렇게 4가지 시기가 나타난다는 걸 외우세요. 원래 잘 나오는 주제니까 외우세요. 구간 A는 세균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시기, 숫자만 애만 낳지 않았을 뿐 애를 낳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죠. 대사 활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는 틀린 보기. 자, 세균의 배가 시간이 얼마냐? 더블링 타임. 더블링 타임이라는 게 세균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구간 B에서 8시간째는 3으로 돼 있는데 8시간째는 3이 10의 3승이라서 로그 스케일을 했을 때 3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간째 10의 6승이라는 건 100만 마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1000배가 됐죠. 1000배. 그러니까 적어도 배가 시간이 30분은 아닐 거라는 건 알아서 30분 이하일 거라는 걸 알아서 X로 하시면 되고, 이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1000배가 되려면, 하나의 세포가 1000배가 되려면 한 번에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네 마리가 8마리 되고, 8마리 16마리 되니까 한 번 분열할 때마다, 한 번 더블링 타일마다 2배씩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1000배는 1024라고 내가 가정을 했을 때 1024는 2의 10승이니까 10번 분열하는데 4시간 240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배가 시간은 약, 정확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었지만 대략 24분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0인데 1024라고 했으니까 대략인 거예요. 알겠죠? 이상 이하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니까 2번은 틀린 보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 C에서 세균의 생장률 혹은 성장률은 이거는 이제 갑자기 생태학으로 가는 겁니다. 생태학에서 성장률은 단위 시간당 개체군 숫자의 변화량을 성장률. 여기서 y 값의 변화가 없다는 건 단위 시간당 숫자의 어떤 시간 동안 숫자의 변화가 없으니까 생장률은 정의에 의해서 0이 되는 겁니다. 3번 맞다. 자, 시점 B와 C의 세균. B 시기의 세균은 지금 로그 스케일에 있는 아이고 C 시기는 정지기에 있는 아이죠. 그러면 이 로그 시기에는 더 활발히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새로운 배치로 옮겼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로그 시기가 나타나, 즉 더 레그 정지기는 더 짧습니다. 그래서 B세포의 레그 페이지의 시간은 더 짧다라고 한 4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끝.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첫 번째 막관통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막관통 단백질을 알파 나선으로만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7번 막관통하는 우리 GPCR, 제가 강조했죠. 시험에 나올 거라고. GPCR은 이 7개가 모여서 어떤 새로운 통로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7개 모두 알파 나선이고 7나선 모두 다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꼭 외우세요. 그래서 이 B영역, 막관통 영역이 B영역이죠. B영역에 소수성 아미노산이 더 많고, 영역 A는 막관통이 아닌 영역이죠. 막관통 아닌 A 영역의 소수성 아미노산은 더 작습니다. 디귿 맞는 보기. 자, 다음은 세포의 원형질막에서 발견되는 이라고 했는데, 이 세포막을 잘 관찰해 보면 뭐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있죠. 콜레스테롤은 온리 동물만 있다고 했어요. 식물은 없어. 세포 분열 시 세포판을 형성하는 거는 식물이죠. 위세포 X는 동물 세포니까 세포판 형성하지 않는다. 틀려. 자, 그 다음에 이 방향. 제가 늘 강조하죠.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막관통 단백질에서 이 방향 잘 물어보는데, 방향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이 세포 내과 세포 외, 혹은 세포 내과 이알이나 골지의 내강. 잘 나온다고 했죠. 제가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아니지만 원래 잘 나온다. 여기도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말단, 이 그림을 보니까 N말단은 지금 여기 있죠. 제가 녹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N이잖아. N은 세포 외액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바로 이알의 내강 쪽이죠. 소포체의 내강.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거 왜 지금 세포 외액인데 내강이라고 하냐라고 하지만, 원래 지금은 세포막에 있을 땐 세포 외액이 있는데, 소포체에 존재할 때 얘는 소포체의 내강 쪽에 N말단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5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9번. 자, 세포막의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 했었죠? 세포막의 유동성. 세포막의 유동성 문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자, 세포막에 어떤 단백질이 있어. 세포막에 있는 어떤 단백질. 이 단백질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 단백질의 특이적인 항체, 우리가 항X 항체. 항X 항체를 Y의 세포에 처리하면 그 항체가 이 단백질에 붙기 때문에 막의 단백질 부분이 형광을 나타내겠죠. 근데 그 특정 부위만 탈색을 시켰어. 그 다음에 시간을 지냈더니 탈색된 부위 형광의 일부가 나타났다는 건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없었다면 이쪽으로 형광이 있는 다른 단백질들이 이동해 오지 못했겠죠. 자, 이 단백질은 조면 소포체에서 합성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서 합성되냐? 지금은 막에 존재하죠. 이 단백질은 막에 존재하는데, 막 단백질을 처음 만들어내는 장소는 조면 소포체.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처음에는 자유리보솜이지만 걔가 조면 소포체에 붙어서 막 단백질을 합성하잖아. 맞잖아. 이 말이 틀린 거야? 처음이라는 말은 없잖아, 그렇죠? 단백질 X는 조면 소포체에서 합성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세포 Y에서 단백질 X는 대부분 세포 골격 섬유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이것도 제가 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의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 이 단백질 X가 만약에 세포 골격 섬유와 공유 결합한다면 이건 유동성이 없어진다라고 했죠. 없어진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실험 결과는 유동성이 있었잖아. 그래서 니은은 틀리다. 자, 실험가에서 이용한 항X 항체는 이 세포 Y를 제공한 포유동물의 혈액에 섞는다. 자, 이것도 제가 항체 이야기하면서 되게 강조했던 거야. 지금 이 세포 Y의 표면에 단백질 X가 있었잖아. 여기 우리가 항X 항체를 붙였잖아. 그럼 항X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이 단백질을 자기 걸로 안 봐야 되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른 종이어야 되죠. 다른 종이어야 돼. 이게 지금 이 포유동물의 세포 Y에 대한 항체니까 이 항체는 이 포유동물 세포 Y에서 얻지 않았겠죠. 다른 종에서 얻었겠죠. 그래서 D가 틀립니다. 기억만 맞습니다. 답은 1번. 자, 10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배웠던 막관통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네요. 막관통 단백질, 막에 존재할 때 이 단백질의 알기들은 지방산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 그림처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소수성 알기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들은 친수성이보다는 소수성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에 있는 CONH, 펩타이드 결합이죠. 펩타이드 결합은 평면적 결합이다. 회전 가능하지 않은 평면적 결합이다. 이러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기억 틀려. 니은 맞아. 구조 X를 안정화시킨 주대 힘은 이것도 외우라고 했죠. MD 기출. 알파 나선 구조를 이루는 주대님은 수소 결합이다. 알기들의 상호작용 아니다. 교과서에도 배웠지만 기본 골격들이 가지고 있는 분자들 간의 수소 결합입니다. D가 틀려요. 니은만 맞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1번도 인지질의 유동성에 대한 얘기죠. 인지질로만 구성된 인공적인 어떤 막이 있대요. 이 그림처럼 인지질로만. 근데 우리가 온도를 바꾸면 갑자기 상이 전환된다고 했죠. 이게 TM을 우리가 상전이 온도. 갑자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를 왔다 갔다. 고체 상태를 우리가 겔 상태, 액체 상태를 졸 상태라고 했죠. 같은 성분이 지금 온도에 따라 확 바뀌는 거야. 보통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T2처럼 높아지면 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이렇게 이 사이사이가 벌어지면 이 사이로 소수성이 아닌 물질들도 이렇게 쑥 지나갈 수 있다. 물 분자는 극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을 통과할 수 있는 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3투도 지난번에 배웠는데 3투에서 물이 막을 관통할 수 있는 게 얘가 어느 정도 키가 작아서 막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물 분자가 인공막을 통과할 때 이 둘 사이가 멀면 더 잘 통과하죠. 그래서 T2일 때 더 잘 통과하겠죠. T2일 때 요 구조니까 반대로 돼 있으니까 기억은 틀립니다. 이것도 제가 외우라고 했죠. 막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 지방산의 길이, 불포화도, 콜레스테롤, 온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의 길이가 더 짧아진다는 건 지방산이 짧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더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렇다는 건 TM은 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TM이 A 방향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 물고기. 똑같은 종이죠. 똑같은 종인데 겨울에는 춥잖아. 온도가 낮죠. 그러면 막의 유동성이 낮아지는데. 그러면 항상 어떤 게 중요하다고? 막의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유동성이 낮으니까 겨울에는 막이 알아서 다른 지방산의 길이를 짧게 한다든지 지방산의 불포화도를 높게 해서 유동성을 높여 놓는 거죠. 근데 이 실험을 할 때는 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니까 겨울에 있는 물고기 세포막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더 유동성이 이 똑같은 조건에서 나머지를 통제할 때 유동성이 높을 거 아니야. 그쵸? 겨울 물고기 막을 얻어, 여름 물고기 막을 얻어 가져다 실험실에선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얘는 겨울 물고기의 막은 지방산의 불포화도가 높을 거고 유동성이 높을 거니까 여름과 비교해서 TM은 작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끝. 자, 우리 혈구계수기 문제도 공부했죠. 수업 시간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세포를 얻어서 10ml의 세포가 둥둥 떠 있는 용액을 얻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 현타객이라고 합니다. 서스펜션, 영어로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세포가 용액에 둥둥 떠 있는 것을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만큼만 땄다. 이 부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이 부피하고 원래 있던 애의 농도가 같은 게 포인트고 농도가 같다. 얼마만큼 땄는지는 이 추후에 계산에는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수업 시간에서 한 번 놓았네. 걔를 40 마이크로의 완충용액과 섞었어. 그럼 이 단계 때 5분의 1로 희석되겠죠. 그렇죠? 이 10을 넣어가지고 걔가 50이 됐으니까 10이 50이 됐으니까 5배가 됐으니까 5분의 1로 희석. 근데 또 그걸 그대로 둔 게 아니라 걔를 또 10 마이크로리터와 여기 용액의 10 마이크로리터와 10 마이크로리터의 트라이판 블루를 1대1로 섞었대요. 그럼 10 섞었으니까 10이 20이 됐으니까 또 다시 2분의 1로 희석됐겠죠. 토탈 이 과정 나 단계 동안에 10분의 1로 희석됐습니다. 그 다음에 쭈르르르 관찰했다. 쭈르르 관찰했다. 이거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포수를 셀 때 A, B, C, D를 다 알려줬을 때 트라이판 블루로 염색된 거는 죽은 세포잖아. 죽은 세포.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 살아있는 세포수를 물어봤으니까 전체 세포에서 죽은 세포를 빼서 A, B, C, D 구간의 산 세포를 다 구해. 근데 이거를 다 쓰려고 왔더니 얘가 48개인데 48개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제가 생각을 해서 문제 풀으라고 했죠? 48개가 1 곱하기 1 곱하기 0.1이 아니라 그게 4개 있는 데서 세진 거잖아. 그쵸? 우리가 원래 할 때는 이거를 1 곱하기 1 곱하기 0.21 세제곱 밀리리터 하는 세포수를 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48개를 4로 나눠주는 게 더 계산을 심플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단위만 환산해 주려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분자분모의 10의 4승 만을 곱하면 이게 밀리리터로 바뀌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10분의 1로 희석했으니까 10분의 1로 희석하니까 원래 10ml 안에 여기는 지금 농도를 구했는데 처음에 가의 현탁에 이거는 우리가 10 마이크로 희석한 아이의 10 마이크로리터의 농도는 12 곱하기 10의 4승이고 그러면 그걸 10배 다시 희석하지 않았을 때의 농도로 전환하면 120 곱하기 10의 4승 per ml인데 그 아이가 10ml 있을 때 거기에 살아있는 세포수가 몇 개냐라고 했잖아. 120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120 곱하기 10의 5승인데 이걸 1.2로 바꾸면 1.2 곱하기 10의 7승이 되겠죠. 5승, 6승, 7승. 답은 4번이 된다. 끝. 자, 나머지 세 문제도 더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자를 이용해서 수행한 실험입니다. 이자. 항상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자에는 여러 세포 소위관이 있을 텐데 이것도 시험의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알리알이냐 아니면 미토콘드리아냐 세포기이냐라고 할 때 그 각각의 세포 분액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을 이용해서 S4가 발견되면 리보솜이야, 칼레티큘린이 발견되면 알리알이야 이렇게 또 시험에 내기도 한다. 이건 외우지 않고 이것처럼 자료를 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생쥐의 이자 세포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익숙하죠? 이거를 막 터트리거나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터트려서 얻은 세포 터진 용액을 우리가 세포 현탁액이라고 하죠. 걔를 천지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면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여기는 좀 약간 잔인해. 이걸 외워야만 풀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이제 핵만 침전하죠. 근데 이 핵은 이제 제거하고 그 이외에 상층핵만 우리가 회수하는 얘를 T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문자가 많은데 시험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표를 그리거나 해서 정리를 하죠. 상층핵 T 분행만 회수를 해서 걔를 원심 분리에 14,000G의 원심 분리를 해서 그때 침전물 영어로 프레시피테이트거든요. 프레시피테이션. 그래서 P를 쓴 거고 침전하지 않은 게 상층의 슈퍼네이튼트라서 S를 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핵을 제외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라앉는 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리소좀, 퍼록시좀 이런 게 있겠죠. 아래 보기 있는 이제 카탈라제는 이 퍼록시점의 대표 요소죠. 거기서 가라앉지 않은 걸 가라앉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단일막 구조인 알리알, SER, 골지 이런 게 가라앉는데 우리가 이 RER과 SER을 구분하려면 반드시 이것처럼 밀도 구배 원심 분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밀도 구배 원심 분리할 때 가벼운 게 SER, 분핵 A가 SER, 더 아래 가라앉는 게 RER, 분핵 B가 RER.
그래서 답이 이게 5번에 있죠. 분핵 B가 알리알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맞는 5번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뭔지 알아보기 또 전에 다시 알리알 분핵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퓨로마이신을 처리했는데, 퓨로마이신은 리보좀에 결합해가지고 RNA가 리보좀부터 떨어지게 번역을 종결시켜가지고 RNA가 리보좀으로 떨어지면, 번역이 종결되면 리보좀이 알리알의 막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자유리보솜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퓨로마이신을 처리하면 알리알이었던 것에서 리보좀들이 떨어져 나가고 알리알의 막만 남게 됩니다. 그걸 라지 SR이라고 여기서는 했어요. 그렇게 부른 거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단백질을 얻었어. 각각의 분핵으로부터 단백질을 얻었어. 그 다음에 우리 웨스턴 블랏 했을 때 밴드가 있다는 건 뭐야? 밴드가 있다는 건 그 단백질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P1에서 지금 가장 진하게 나오는 게 V.1이죠. 근데 위에 표를 보면 얘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했으니까 P1에는 주로 미토콘드리아 있다는 걸 이 데이터로부터 알 수도 있고, 우리가 지식형으로 핵을 제외하고 처음에 가라앉혔을 때 이 P1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관찰된다 라고 지식형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일단 P2는 사이클로필린 A인데, 사이클로필린 A, 여기는 세포 기질들도 있겠죠. 이게 가라앉혔는데 다 가라앉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다 계속 있는 게 세포질이 여기 다 조금씩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전체 분핵에도 있었던 거고 P1에도 있는 거고 P2에도 있는 거고, 뭐 알려졌으니까요. 그렇구나, 세포 기질의 성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업과 니은은 이제 리보솜의 S6나 칼레티큘린 중에 하나인데 기업과 니은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과정을 보면 이 리보솜에 있는 단백질은 리보솜이 있을 땐 있지만, 우리가 아까 위에서 SR, 리보솜을 제거한 SR에는 얘가 없겠지, 이걸 이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 그러니까 SR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 얘가 SR에서 없는 이 니은이 바로 리보솜이 되겠죠. 리보솜의 S6가 되겠죠. 기업과 니은이 칼레티큘린과 S6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SR은 리보솜을 제거한 거니까 S6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해를 한다면 니은이 리보솜의 X6일 거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틀리다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RNA 중합효소 3번은, RNA 중합효소는 여기는 없는데 RNA 중합효소는 핵에 주로 존재하거든요. 핵의 분핵은 천지로 돌렸을 때 그 가라앉는 분핵이 있었을 테니까 여기에서의 분핵은 없어요. 천지로 가라앉은 분핵에 있습니다. 틀려. 그 다음에 아까 카탈라제에 대한 설명 드렸네요. 카탈라제는 퍼록시좀에 있는데, 퍼록시좀은 미토콘드리아와 같이 가라앉는 분핵에 있으니까 P1 분핵에 있겠죠. 그래서 1번 틀리고요. 그 다음에 키모트립신은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자 세포에 있을 때는 키모트립신 노겐으로 돼 있다가 걔가 바깥으로 분비된 다음에 세포 밖에서 잘려서 키모트립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에서 발견되면 키모트립신 노겐만 발견된다고 해야 돼요. 이건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캠벨 때 배웠는데, 소화요소인 키모트립신 노겐이 이자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자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소장 내강에서 키모트립신 노겐이 키모트립신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모트립신은 이 세포의 분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만 답이에요. 끝. 자, 그 다음에 이 5번 문제도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한 엘라이즈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샌드위치법이죠. 우리 샌드위치법 여러분도 외우지 않고 있을 거긴 한데, 우리 교재 보면 샌드위치법입니다. 내가 X 단백질과 결합하는 항체 A를 웰에 코팅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X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나 과정이죠. 그다음에 원래 블락킹 해줘야 된다고 했죠. 스킨밀크와 같은 걸로 블락킹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단백질 X를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항체를 B에 넣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그 다음에 넣는 거 샌드위치법으로 넣으면 그 다음에 X에 결합하는 항체는 요쪽 원래 처음에 결합하는 게 아닌 쪽에 결합을 해야 되겠죠. 항체 B는. 이게 답에 있죠. 라 과정에 넣는 항체 B는 항체 A와 동일한 에피톱을 인식하면 안 돼요. A가 결합하는 자리와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해서 바로 발색해도 되지만 보통은 염소에서 얻은 항생지 IgG 항체를 처리했다. 그러니까 이 B가 생쥐에서 얻었나 봐요. 그 다음 과정에 처리한 거는 여기에 결합하는 염소로부터 얻은 항체죠. 여기 끝에 HRP, 홀스 레시프록시데이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지를 첨가하면 발색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기질이 여기서는 TMB가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면 되고 1, 2, 3, 4, 5니까 원래 1, 2, 3, 4, 5는 다 보기를 몰라도 돼요. 정확히 알만한 보기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죠. 자, 나에서 항체 A와 단백질 X가 결합한다. 여기 설명드렸고요. 맞죠? 그다음 우리 블로킹 버퍼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그러면 항체가 비특이적으로 더 많이 결합하죠. 그러면 발색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서 맨 마지막에 색깔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흑강도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염소의 항생시 IgG가 항체에 비해 결합한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네요. 이게 파란색으로 그려드렸죠. 맞습니다. TMB는 기질이다. 맞다. 자, 마지막 문제. 우리 식물 요 세포도 저도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식물 세포에서 세포와 세포가 붙어 있는 요걸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고 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식물 세포는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큰 단백질이나 RNA를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간극연접인 갭정션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1000달톤 정도밖에는 이동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얘는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법이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그 세포 바깥쪽, 세포막의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고 그 세포벽 사이에 중간 라멜라 이걸 중엽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중엽. 중엽의 성분은 팩틴. 팩틴. 다당류긴 하지만 팩틴이지 셀룰로즈는 아니야.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요. 세포에서 가까운 쪽, 최근에 만들어진 게 2차 세포벽. 예전에 만들어진 게 1차 세포벽. 세포막에 더 가까운 게 2차 세포벽. 예전에 만들어진 게 1차 세포벽. 반대로 돼 있으니까 니은도 틀립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